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쭉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주요 현상이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뭐 그런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또 속력이 어느 정도 빨라지면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갈릴레이가 주로 이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관성계 안에서는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운동 결과는 정지 상태에서의 운동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럼 관성계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그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힘의 합력인데요. 힘의 합력이 제로인 경우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정지해 있거나,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물건을 계속 정지하겠죠.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아서, 그거, 그냥 우주 공간 같은 데서 어떤 물체를 한번 딱 던졌다고 치면, 던진 이후에는 이제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물체는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다. 같은 속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방향도 바꾸지 않고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운동을 하는 거를 이제 관성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그러면 상대성 원리라는 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 상태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든 정지 상태로 운동하든 여기서 벌어지는 운동은 정지 상태에서 하는 운동 그 결과와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어떤 배가 있다고 할 때 배 그 돛대에서 여기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배가 만약에 정지 상태면은 여기서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점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정지 상태에서는. 근데 만약에 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m/s로 등속 운동을 한다고 칠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칠 때, 공을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딱 떨어뜨리면 얘가 앞으로 가니까 배가 이만큼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이 지점이 아닌 이 지점보다 뒤쪽에 떨어질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갈릴레오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배가 만약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면 바로 정지 상태에서 떨어졌던 그 지점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정지 상태에서 그 떨어뜨린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림과 동시에 얘는 이미 그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배와 함께 배에 이제 그 배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런 힘을 이미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제 중력이 가해져서 떨어지는 것과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 가했던 요 두 힘의 합력이 되는 그 지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배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얘가 요만큼 이동해서 결국 정지 상태에서 떨어졌던 그 지점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리나 배가 반드시 등속 직선 운동해야 됩니다. 그 등속 직선 운동할 때도 같은 지점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왜 갈릴레오가 했냐면은 그 지동설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은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지구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인 맞바람을 계속 맞을 것이다. 계속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반대 어떤 설명으로서 이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라는 건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광속은 불변한다라는 이제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광속은 불변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약간의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면 여기가 기차가 있다고 할 때 이 기차가 10m/s로 움직인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을 기차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10m/s로 이제 던졌다고 할 때요. 물론 요 안에 있는 사람은 10m/s로 그냥 던진 걸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이 이걸 보면 이 경우는 얘하고 얘를 더한 20m/s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 공을 반대로 던지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던졌다고 치면 이 경우는 이거와 이거를 이제 빼줘야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때는 정지 상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방향으로 10m/s로 날아가는 걸로 보일 거고 이쪽으로 던진 경우는 왼쪽으로 뒤쪽으로 10m/s로 날아가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우주선이 있다고 하고요.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르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뭐 10만 킬로미터 퍼 세컨으로 달린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그냥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광원이 있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장치가 있다고 할 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동일하게 빛을 비추면 그 빛의 속력은 물론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가 될 겁니다. 반대로 비출 때도 역시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가 되겠죠. 이 안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안에서 보는 건 이렇게 빛의 속력이 나타난다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와 같이 40만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30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0만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10만을 빼줘야 되니까, 그 20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나 외부에서 볼 때, 여기도 30만, 이쪽 반대 방향도 30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속은 이제 불변한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처음에 그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서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건데요. 더욱더 정밀하게 수없이 이제 이거를 검증을 해봤는데 역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인정하자. 예, 인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상대성 원리, 요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그 등속 직선 운동하는 우주선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우주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고요. 자, 이렇게 좀 움직이죠. 그런데 이 우주선이 워낙 빨라서 광속 보통 C로 표시하는데 얘가 이제 약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동하는데 이 우주선은 요거의 한 80%. 80%면 38이 24. 이 우주선의 속력이 24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광식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서 빛을 발사하면 여기 이제 딱 도달하잖아요. 근데 이 원 기둥에, 이건 이제 순전히 상상이니까요. 이런 걸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30만 킬로미터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빛을 발사시켜서 여기 도달하면 1초가 걸리겠죠, 1초. 왜냐하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그리고
이 우주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관측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요 안에 있는 모든 그 물체나 뭐 사람들은 지금 관성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정지해 있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다 같이 움직이죠. 그죠? 직선으로. 같은 속도로요. 이걸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딱 도착할 때, 그때 시계를 보면 1초가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좀 문제가 달라지죠. 왜냐면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때, 이 빛은 이런 경로로 움직인다, 이런 경로로. 그쵸? 그 30만 킬로미터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광속은 불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30만 킬로미터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하니까 분명히 시간이 더 걸려야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1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시간이 더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서로가 맞질 않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냐. 이걸 한번 그려보면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알파, 베타, 그냥 A, B, C로 할까요? 아, C로 하면은 이제 헷갈리니까 감마로 이렇게 하면 수직이죠? 그죠? 이렇게 된 거니까 수직이죠. 그럼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 제곱은 이런 식의 성립을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거리는 속력, 이쪽으로 보내면 시간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의 속력은 24만 킬로미터, 이 기차의 속력이죠. 그죠? V라고 하면 기차의 속력.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빛이 왕복하는 거니까 이때 속력은 빛의 속력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제 빛이니까 이때도 빛의 속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이때 시간은
1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그냥 t라 하면 요거를 대입하면 그죠? t의 제곱 곱하기 빛의 속력 그죠? 이렇게 되고요. 얘를 대입하면 시간이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이고요. 속력이 C고, 속력을 먼저부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속력 C의 제곱 곱하기 시간, T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1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V, 기차의 속력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뭐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죠? 요거. 나머지는 다 아는 거니까. 정리하면 C의 제곱 곱하기 T의 제곱은 C의 제곱이고요. 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그냥 이걸로 나눠주면 그 T의 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V의 제곱 곱하기 T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C로 나눠줘야 되니까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걸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1은 요게 이제 여기로 가서 T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T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걸 묶어주면 마이너스 C의 제곱 V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광속의 80%잖아요. 그죠? 이거의 80%. 그죠? 그럼 이거는 얘가 만약에 C면 얘는 0.8C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값을 한번 넣어주면 이게 C의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0.8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눠주고. 그러면 1에서 0.64를 뺀 거니까 0.36T의 제곱. 그죠? 그러면은 T의 제곱은 0.36분의 1. 그리고 여기에서 T는 이렇게 되죠. 66이 36이니까 0.6분의 1. 얘는 약 1.67 초가 되겠네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0.67초만큼, 그러니까 그 0.67초만큼 시간이 지연됐다는 거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이 이만큼 더 늘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 그 값은 이렇고 그리고 만약에 훨씬 더 그 기차의 속력이 빠르다면 이거보다도 더 큰 값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0.9라든 9, 뭐 90% 아니면 99.999% 정도면은 이 값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만큼의 시간 지연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기체 속력이 그 어떤 물체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의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시간이 늦어진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